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이준석을 품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상당히 돋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한 일주일만 지나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과 김종인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떨어졌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복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준석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정말 발로 뛰어야 합니다. 김종인은 일단 아웃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1%에서 15%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5%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한 달 사이에 윤석열이 내려간 것만큼 안철수가 가져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자, 오늘 방금 전 발표된 MBC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거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은 후보를 바꾸겠다, 이런 사람이 19% 정도입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 응답자 중 50%가 넘는 사람들이 후보를 바꿀 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는 거품이 끼어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 지지자들의 마음을 이제 다시 돌려놓는 일이 남은 겁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MBC 조사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올랐습니다. 서서히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KSOI는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자, 이걸 보면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거 금방 박빙입니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PNR 조사 이재명 38.5, 윤석열 37.7, 안철수 13.4. 이건 역시 윤석열 후보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안철수로 갔던 지지율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당히 콘크리트가 아니라 굉장히 금방이라도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충성도가 덜한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안철수보다는 윤석열 후보로의 단일화를 더 원합니다. 자, 지금 안철수냐 윤석열이나 이런 거를 물어볼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높게 나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로만 한정해보면 안철수가 과반을 넘었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를 해산하고 선대본부로 바꾼 뒤 지금 대박을 몇 개 치고 있습니다. AI 윤석열이라든지 한 줄짜리 공약, 특히 여가부 폐지 같은 것들은 지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면 윤석열은 치고 올라올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트렌드로 간다면 윤석열은 안철수의 지지율을 확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방금 전 발표된 이 MBC 여론조사의 분석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MBC가 방금 전 발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 이 코리아 리서치가 이 7일, 8일 이틀 동안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하는데 이재명 37.1, 윤석열 30.5,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6.6%포인트 앞선 거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3.6, 심상정 후보는 4%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게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 면접 조사의 함정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뜰폰을 포함시켰냐, 또 유선 전화를 일정 부분 이상 반영시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6%포인트 격차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자, 이인환 코리아 리서치 수석연구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걸 보면 안철수 지지율은 언제든지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건지 지지 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무려 50.4%나 됐습니다. 과반 이상이 안철수 후보 지지 응답자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불과 19.1%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보면 안철수 지지율에는 거품이 낀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조사 결과 단일화 의견이 지지층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념이나 정책 방향이 같으면 단일화할 수 있다. 60.1%. 당선만을 위한 단일화는 안 된다는 34.1%. 그러니까 단일화 할 수 있다가 더 높았습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재명이나 심상정 후보 지지층의 경우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40~50% 정도였다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각각 85.0%, 60.9%였다고 이수석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85.0입니다. 안철수는 60.9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보면 정치적 성향상 보수 성향에서 74.5%가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평가하고 있다. 결국 보수 야권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여권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 다자 대결이 양자 대결이 될 경우 여야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단일화할 경우에는 윤 후보가 안 후보보다는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안철수보다 단일화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고 이수석 연구원은 진단했습니다. 자, 또 다른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더 적합하냐고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 52.2%, 안철수 후보 41.4%, 윤석열 후보가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드러나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과 얼마나 견고한가, 또 단일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이 경우 또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에 찬성하는 사람의 경우 윤석열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단일화 이 이슈가 아마도 2월쯤이면 불거질 겁니다. 지금은 설날까지는 각자 도성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단일화 경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가장 힘들 때 한 조사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자극하는 말보다는 이제 좀 단합해서 선거 때까지는 그냥 가야 됩니다. 또 이준석 입 잘못 놀리고 하면 진짜 이번에는 가만 안 둡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